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휴면 톡톡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영화 파묘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영화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상영을 시작한 파묘가 중국에 상륙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파묘가 개봉을 하자 잘못된 한자가 쓰여졌다, 한국의 문화는 미개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던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시청 등으로 파묘를 본 중국인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막상 중국에 상륙을 하니 파묘 신드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의 수준 높은 문화 수준과 흥미로운 스토리라인, 주연들의 명품 연기까지 더해졌다며 걸작이라는 반응입니다. 중국 CCTV에서 이례적인 파묘의 인기에 서둘러 다큐멘터리까지 방영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국어 번역본으로 요약하여 전달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18일 개막한 베이징 국제영화제 상영관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영화 파묘의 중국 내 첫 상영을 기다리는 중국 관람객들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2000여 킬로미터를 날아온 관람객도 있습니다. 파묘를 기다리는 중국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된 배우들의 연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관이 파묘 상영회를 위해 이곳에 마련한 650개의 좌석은 판매를 시작한 지 몇 초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첫 상영뿐 아니라 나머지 4회차 상영 분포도 순식간에 팔려나가면서 영화제 전체 영화 220여 편 중 판매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SNS에는 파묘의 티켓을 구하기 위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고, 이 중 일부 관객은 파묘를 보기 위해 2배에서 3배 웃돈을 주고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한 관람객은 티켓 구매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12시 정각에 알람을 맞춰서 웹사이트에 들어갔지만 좌석을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뜨겁지만 중국은 수년째 한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중국에서 공식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21년 후 문희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파묘 상영을 계기로 한국 영화 시장은 중국 내에서 다시 열릴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영화 발급사 대표는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이나 생각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파묘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미디어 사업이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한한령이 풀리지 않더라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한중 합작 영화 제작 등을 통해 중국과의 접점을 넓혀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화 파묘가 중국에 개봉하기 전에 중국 누리꾼들이 영화 속 일부 장면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중국 누리꾼은 SNS에 중국에선 얼굴에 글을 쓰거나 새기는 행위를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행위로 여기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모르는 한자를 얼굴에 쓴다는 게 참 우스꽝스럽다고 썼습니다. 이어 한국인들이 멋있다고 하는 말을 중국인들이 보면 참 웃긴다며 연예인들의 얼굴에 한자가 쓰인 사진 여러 장을 함께 첨부하고 열쇠말로 파묘 한자를 달아놨습니다. 영화 파묘에서 극중 등장인물들이 귀신의 활을 피하기 위해 얼굴이나 몸에 한자를 새긴 모습으로 등장한 점을 비꼰 겁니다. 해당 게시글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는데, 이에 한국 누리꾼들은 영화 속 문자는 중국어가 아닌 한자인데 마치 중국의 언어처럼 지적한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단순히 한자로 보기보다 주술 행위로 봐야 한다. 우리 문화에 비춰봤을 때 전혀 모욕적이지 않다는 둥 편협한 시선을 비판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런 논쟁은 아직 중국에서 개봉하지도 않은 한국의 콘텐츠를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함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논쟁이 파묘의 중국 내 인기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간 베이징 국제영화제의 한국 작품은 꾸준히 초청된 바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도 상영 중인 최신작 개봉은 이례적입니다. 파묘 상영에 앞서 영화관에서 만난 한 중국인 관객은 이번 영화제 기간 관람하는 영화는 파묘가 유일하다며 티켓을 예매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파묘가 상영된 관람관은 약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힘들게 티켓을 구한 관람객들은 약 130분간 숨죽이며 영어 자막이 입혀진 파묘를 관람했습니다. 일부 관람객은 무서운 장면이 나오자 눈을 가리기도 했고, 유머러스한 장면이 나오면 같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관람객들은 박수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가 종료된 후 영화관에서 만난 한 중국인 관람객은 파묘가 한국 영화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겨우 예매에 성공해 보러 올 수 있었다며 영화가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람객도 영화에 나오는 배우 이명이 보고 싶어 영화를 보러 오게 됐는데 재밌게 봤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 영화를 비롯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간 중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한국 콘텐츠 업계는 간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국 시장의 틈을 엿봤습니다. 한국 웹툰 원작의 문유를 영화화한 작품이 중국에서 흥행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에는 영화 개춘알망의 IP를 활용한 영화 찰란적타가 개봉해 약 한 달 만에 박스오피스 1억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가 중국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중국이 한국의 영화 시장을 다시 개방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중국 영화 산업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만큼 한알령 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와 도둑 시청에 대한 비난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국과 열린 교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를 보고 배우들의 연기가 궁금해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도 있는 연출이 기가 막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공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그러한 분위기를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한국 배우들 매력 있어요. 2시간이 넘는 상영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들 모두 연기력이 너무 좋고 영상미와 연출 모두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보고 나서 집에 갈 때 찜찜한 그런 공포영화는 아니어서 더욱 관람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소재도 새로웠지만 영화 등장인물들의 캐릭터가 살아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 컨텐츠는 늘 소재가 신선하고 신선한 소재를 살리는 연출이 늘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작품들을 무단으로 카피하면서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 내부에서 아무리 비난을 해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작품을 무시할 수는 없죠. 아마 중국의 문이 열린다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면톡톡이었습니다.